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의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그 암기된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상호 간에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상호 연계를 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역량들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가 될 것이고,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학생 한 명을 멘토하거나 코치해주는 그리고 또 교실 학습 전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수업 환경은 당연히 강의 중심 수업에서 토론식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올 초에 대한민국 디지털 교육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비전의 내용은 크게 목표는 모든 선생님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디지털 역량을 연수하는 내용하고 에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교사들 연수라고 하면은 단순히 디지털 기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양성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 쓰지 못하는 기기를 잘 쓰게 해주는 게 교사 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사 연수의 방향은 그러한 디지털 기기를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교실 수업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수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은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듀테크가 지금까지는 사교육 시장에서 사교육을 발전시키는 그런 영역을 했다면 그걸 공교육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공교육, 특히 교실 수업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에듀테크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선생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내용이고요. 핵심 정책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 에듀테크 진흥 방안, 교사의 연수 실시 방안으로 크게 나누고 각각에 대한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이고요. 디지털 기반 혁신 방안의 큰 카테고리 과제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때 일련의 어떤 흐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는 1인 1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준다든지 학교에서 노트북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거였는데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하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뭐에 써야 되는지 또 선생님들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혹시 이걸 집에 가져가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동영상 같은 거를 보거나 하는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상태에서 기기에 들어갈 양질의 컨텐츠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질의 컨텐츠가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서가 기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좋은 기기에 담아줬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책상 서랍에다 넣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토론하는 장면이 교원 양성 과정, 연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우선 할 수 있도록 시범교육청 중심으로 디지털 선도 학교를 운영한다 하는 것이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컨텐츠를 담는 내용이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양질의 컨텐츠는 뭘까요?
역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일정은 25년까지 일단 영어, 수학, 정보라고 하는 좀 더 개발하기 용이하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개발하고요. 그걸 통해서 26년과 28년에 걸쳐서 국어, 사회, 과학 등 전 과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일정에 맞춰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과거의 디지털 교과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를 PDF 같이 떠서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 기기에 탑재해가지고 터치북을 넘기는 일종의 전자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기술 수준에 맞춘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서책과 큰 차별성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한테는 학습 성공을 경험하게 한다든지 맞춤 학습을 지원해서 코스웨어를 적절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선생님들한테는 개별 학생들의 관찰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설계하거나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학부모들한테는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학습 정보를 잘 습득했는지 또 자녀들이 생활을 어떻게 학교에서 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 진흥 방안을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에듀테크 진흥 방안의 큰 틀은 디지털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디지털 친화적인 교육 환경은 선생님들이 어떤 에듀테크 기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보고 싶은데 그게 구매가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 하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매라든지 관리가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성이나 유해성이 없는지, 효과성은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 기반 에듀테크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스트 베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K-에듀테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에듀테크라고 하면은 이게 사교육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걸 공교육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거든요. 에듀테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근데 에듀테크 기업들이 공교육 시장에 들어오려면 공교육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이해를 해서 공교육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사교육 시장보다는 공교육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큰 시장에 진입을 하시는 거고 큰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또 기술을 더 개발하게 되면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단계죠.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의 기본 핵심은 하이테크라고 하는 기술을 잘 쓰시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부담이라든지 다른 행정 업무의 부담들이 경감되고 지식을 단순하게 전수하는 것들은 AI가 좀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나머지 남는 룸을 학생들에 대한 정서라든지 인간적인 연결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하는 쪽으로 돌려서 좀 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마지막 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게 이제 저희가 디지털 시대의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방향이고요.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경험들이 많이 늘어나서 에듀테크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선진 기술이나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거부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어요. 그리고 빨리 받아들이고 좀 더 쉽게 이걸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선도교사단이라고 하는 서치교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치교사단 중에 한 분이 또 마지막으로 연사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연수를 전국 단위로 크게 이제 확장을 할 예정인데 연수의 기본 방향은 저희가 그 탑다운식으로 어떤 연수 과정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연수 방식은 아니고요. 바텀업으로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어떤 연수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맞는 연수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찾아가서 들거나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연수 방식으로 아마 연수를 바꿀 겁니다. 연수 방향은. 그래서 좀 편리하게 부담 없이 원하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2024년 상반기에는 저희 그 대상 선생님들 한 60%, 그다음에 2024년 말에는 100%가 참여하실 수 있고 연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 이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의 핵심 동력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선생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글로벌 교육의 퍼스트 무빙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 시대의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보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요. 또 선생님들은 당연히 학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 또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교실 수업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장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상호간에 신뢰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